자, 일동제약 주인도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오늘도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캔들이 조금 위험하다라고 좀 느낄 수 있는 딱 그 포인트까지 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떠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위든 아래든 상당히 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주포가 대다수의 물량을 털었거나 혹은 제 2차 상승을 기다리는 어떤 그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100% 확실한 게 현재 이 일동제약은 이날 9월 29일 날 손바뀜이 확실하게 나왔고, 이 재료로 통해서 이 기간 동안의 주포는 이번에 일부 물량은 익절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적인 이 바람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서 전고점 근처까지는 한 번 더 재등 정도는 노려볼 만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 이유가 있게 되겠죠. 그에 대한 내용 오늘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일단 바로 봅시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여러분들 어제 미국 증시의 모습을 좀 답습하는 게 우리나라 증시의 보통 대부분의 방향성이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6%까지 이제 급등을 했어요. 어제 왜 그러냐면은 이 미국 증시가 이제 셧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뭐 여러 부처에다가 돈을 쏟고 막 하겠죠. 근데 이게 상원과 하원 의원의 의견이 불일치가 나가지고 이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이었는데 이번에 상원 의원 통과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하면서 증시가 뿅 하고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좀 파릇파릇하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반도체 위주의 장세가 나올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전 때까지는 상당히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후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조금 하락 반전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간편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외국인들이 오전장에도 상당히 강하게 숏 그러니까 선물 주식을 던지면서 선물도 같이 숏을 쳐놨어. 그걸 이제 좀 어느 정도 익절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서 수통방에다가는 시장의 조정 이유는 외국인들이 분노의 현물 매도 선물 숏을 잡았다. 오후 2시께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의 수급은 요랬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마이너스 시켜 있죠. 파란색은 팔았다 소리고, 이와 동시에 순 매수가 마이너스 시켜 있는 거는 숏을 같이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거 외에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여기가 딱 기준점이 0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합이란 소리가 되겠죠. 오전장에 빵 하고 떠올랐다가 10시께쯤 줄줄줄 흘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로 끝났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동제약은 왜 마이너스 2.70%로 하락을 하고 마무리가 됐느냐? 이거는 캔들을 좀 봐야 되는데, 5분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어딘가에 걸쳐 있어요. 여기 그죠? 11월 3일날 딱 이렇게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까지 주가가 밀렸습니다. 고점 대비해 17%가 좀 밀린 상황인데, 만약에 32,000원 위에서 잡으셨다라면은 또 힘든 구간이 될 수는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11월 3일날 월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를 잘 봐야 됩니다. 월요일날은 어떻게 돼요? 갭으로 상승했던 그 지점입니다. 그러면서 이 21선 위까지 올라왔던 날이에요. 자, 여러분들 장 시작 전에 일동제가 NXT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갭이 뜨면 어떻게 돼요? 시가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6%가 떴죠. 그러면 이론상 주포는 24%만 더 띄우면은 상한가를 박는 거예요. 근데 상한가 안 갔죠. 왜 그래요? 이때부터 매집했던 이 구간에서 매집했던 물량을 천천히 털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익절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윗꼬리가 달렸죠. 아니 황프로야, 그럼 이게 주포가 아니라 이 구간에서 샀던 사람들이 익절하는 건 뭐 어떻게 할 건데,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지금 현재 점치고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 재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재료, 갑작스런 일동제약의 투자 적기라는 뉴스. 두 번째, D&D 파마텍과 메세라 그리고 화이자의 인수전 경쟁. 이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일동제약 투자 적기라는 뉴스에는 오병용 한양증권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이분이 원래 일동제약을 커버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다른 얘기를 하셨느냐? 참고로 이분이 되게 일동제약의 임상 데이터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기사를 썼었고요. 저도 그 데이터 다시 한번 받아봤는데 너무나 내용 좋았어요. 일체 거짓말을 안 써 있었던 거. 내용은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 지금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빵 뜬 날짜, 이게 10월 23일 날 투자 적기다라는 뉴스가 나왔던 날인데, 이거를 오병 하나증권 애널리스트의 말을 모 기자가 그냥 본인의 사견을 곁들여서 기사를 송고했어요. 이게 저는 컴플라이언스에 통과한 것도 좀 웃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뭐 그 기사의 내용도 오병헌 한양증권 애널리스트가 첫 번째 임상에 대한 데이터를 긍정적으로 발표했을 때랑 크게 다른 건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계기로 해서 누군가가 주가를 띄우려고 결정을 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수급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 정말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이 D&D 파마텍과 메스라 그리고 화이자의 인수전 경쟁은 지난번 영상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한번 더 보고 오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원래는 비만 치료제 경구형 플랫폼이 어떻게 게임이 흘러가고 있었냐면은 노보노디스크 vs 일라이 릴리어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화이자가 끼면서 3파전으로 흘러가고, 참고로 화이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이자가 갑작스럽게 들어오게 되면서 돈으로 메세라를 샀어요. 누구보다 더 많은 돈을 주면서 노보노디스크보다 돈을 많이 주면, 그게 현재 상황이다. 참고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잘 만들었는데 경구형 플랫폼을 본인들이 만들려면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는 지금 붕 떴죠. 일라일리도 그렇고 두 기업 다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은 그냥 확실한 기술 이전을 받아오는 것 또한 또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나왔던 게 딱 요 주간.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일동제약이라는 회사 자체에 근본적으로 주가를 견인을 했던 재료들이 다 튀어나온 거니까 이 기간 동안.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일동제약을 작정하고 주가를 핸들링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었을 것 같아요? 9월 29일에 누군가가 털고 나간 이 종목을 이때부터 매집을 했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이 구간에서는 100% 털고 나갔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주포들은요 본인들이 돈을 썼을 텐데 이렇게 주가가 연속적인 계단식 하락이 나오는 거를 원치 않아 해요. 이러다가 한번 빡 하고 박으면은 추세 이탈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추세 이탈 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세력들의 평단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했을 겁니다. 왜? 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애초에 물량도 없고 이렇게 하면 티가 납니다. 일정 기간에 걸쳐가지고 매수를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것의 평균값을 22,500원으로 사전에 계산했어요. 그래서 22,500원에서 현재 주가가 어느 구간에서 계속 매도가 나갈 것이냐, 상식적으로 제가 아는 세력들은요 보통 주가를 바닥에서 매집을 했으면은 100% 근처까지 8에서 100% 사이에서 매도가 나갑니다. 그럼 쭉 한번 작도를 해보자. 그러면은 이 수치가 어디예요? 이게 정확히 여러분들 41%. 그러니까 반절 정도 올라간 구간에서 갑자기 매도가 나왔다는 소리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럼 크게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 여기서 그냥 끝내려고 아예 작정을 했거나, 두 번째, 더 큰 상승을 위해서 개미털기를 진행한다. 그럼 근데 후자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끝나면 너무 뻔하고 너무 뻔해요. 왜? 딴곳좀 근처네 여기서 물량 털고 가야겠다 라고 차트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가 개인 투자들 많이.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뇌피셜이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5일, 6일, 7일 누가 샀는지 보세요. 5일, 6일, 7일이죠. 이때 자 주가가 최고점 찍었을 때 개인 투자 어떻게 됐습니까? 털고 나갔죠. 그걸 누가 받았어요? 외국인이 받았죠. 자, 이 외국인은 언제 다시 털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번에 매동이 외국인도 털렸다 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수급이 셌어요. 왜? 요거 다 더하면 이게 그렇게 딱 나오거든. 지금 보면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55억이 한 번에 빡! 개인 투자 물량 받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때 샀던 3만 원대보다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외국인이 지금 던졌다니까. 그러면 이 외국인이 던져 나간 물량인데 이걸 또 누군가는 받았잖아요. 개인 투자를 지키고 있지만은 장담컨대 이거는 주포가 이미 물량을 확보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곳이 없거든. 그런 곳이 없어요.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고 그것도 돈이 많은 누군가가 지금 이 일동제약의 주가를 핸들링을 하고 있다. 그럼 통상적으로 이 종목에 그럼 앞으로 주포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자는 거야. 지금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중간쯤 왔죠. 중간쯤 왔는데 이제부터는 이 캔들을 본인들의 마음대로 쥐락펴락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좀 더 크게 봅시다. 크게 보게 되면은 주가가 아주 애매한 자리에서 지금 주차가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이게 걸쳐 있는 게 단순한 지지 라인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11선에 걸쳐 있죠. 자, 그러면 일동제약이 그 전에 11선에 걸쳐서 있었을 때 반등이 나왔던 케이스를 한번 보자. 자, 11선에 걸쳐 있었던 날 체크해보면 이날, 그리고 이날, 그리고 요날, 그리고 요날, 그리고 요날입니다. 자, 10중 8구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11선에 맞닿았을 때 21선까지 만나러 가고요. 11선에 맞닿았을 때 21선까지 만나러 간다. 11선 만나 있을 때 21선 만난다. 이번에 로 기결될 가능성이 좀 높다. 만약에 여기서 만나지 않고 그대로 날아간다면은 이번이 마지막 피날레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추가적인 매수를 고려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바닥에서 물 한번 타야겠다, 신규진입 노려본다 하면은 여기 21선
25,000원대에서 한번 바라보는 게 가장 이상적. 그리고 여기서 잡으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익절은 32,500원 선 이 중간에서는 어느 정도 반절 정도는 더는 게 가장 안전한 매매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은 주가 자체가요. 이 구간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변동성이 엄청 커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최고점 대비 만약에 여러분들 샀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40%짜리고요. 반등이 나왔더라도 여러분들 55% 상승하는 자리. 그러니까 기회와 여러 찬스가 공존하는 지금 상황인데 굳이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살 필요까지는 없다. 왜? 역사상으로 일동제약이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 3만 원을 넘는 확률보다 다시 회귀하는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 과거의 데이터들을 돌려보았을 때 지금 경구형 플랫폼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아요. 그러나 높은 건 맞으나 지금 미래에 대한 가치를 생각을 해서 현재 주가가 3만 원 선에서 2만 원 후반대에서 3만 원에서 거래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많이 미래에 대한 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현재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앞으로 더 올라가려면 더 좋은 재료가 나오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괜히 비중을 더 크게 늘렸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동지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서 경구형 비만 플랫폼이 나오는 걸 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회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가에 투자라는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사려라 라는 결론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하냐? 자, 제가 좌측에 보이는 소통방에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도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카티스라는 종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카티스는 언제부터 말씀드렸냐? 자, 11월 6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카티스가 어떻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 여기 기록되실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200일선 그림이다 라고 이제 브리핑했죠. 이거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카티스가 지금 캡처했을 당시 얼마예요? 2,960원이잖아요. 얘를 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카티스는 유통 비율이 35.7%밖에 안 되는 극히 소수의 주식이 거래되는 품절주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 200일선 아래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빡 하고 뜨는 경우에는 10.89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이 맞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거의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이렇게 기관과 가격 조정으로 빼버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갑자기 이 카티스가 빡 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 캔들 안 보일까요? 4,605원까지 가고 있는 이거 여러분들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늦게 2,960원에서라도 잡으면은 내가 여기까지 먹을 수 있겠네, 정고점까지 먹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갈까 하면 100% 합니다. 이걸 세력들은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6일날 2,960원에 말씀드렸고 계속 브리핑 드려요. 카티스 시간이 지나가지고 11월 10일 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세력들이 대부분 물량 쥐고 흔드는 200일선 밑구간 거래량 증가한다. 위아래 변동성 감내가 가능하면 꽤나 괜찮은 단기 추세가 나오는 자리다. 언제 말씀드렸어요? 2,855원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11월 10일 결국 카티스는 상한가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번 기회에 놓쳤어도 다음번에 꼭 공유할 테니까 아쉬워하지 말. 그리고 오늘 카티스 한번 보자. 카티스 어디까지 갔어요? 4,150원까지 갔죠. 자, 이런 식으로 카티스 이 종목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정고점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이 여기서 손해받게 했죠. 이걸 노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종목들 제가 다 짚어드리는 거. 적당히 먹고만 나오면은 위아래 변동성 2,855원에서 여러분들 샀으면 얼마예요? 어디까지 수익 났던 거예요? 적당히만 팔았어도 무려 42% 수익 나. 반절만 먹었어도 20%가 넘어요. 이런 종목들 오늘만 해도 수십 개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또 뭐예요? 인성정보. 인성정보 말씀드렸잖아요. 강조드린 200일선에서 나오는 강력한 매수세와 함께 주가 펌핑을 100% 작전주다. 이런 거, 이런 자리.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 기간에 지금 이제 11월달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 시장이 위아래 변동성이 꽤나 큽니다. 이럴 때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흔히 말하는 작전주, 테마주들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나오는데 이유와 명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은 이것만큼 정직하게 먹여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걸로 막 몇백 프로 먹으려고 생각하면은 100% 망하고요. 이런 종목으로 20% 30% 먹을 거다 라고 단기적으로 목표 잡고 가면 그것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한 100만 원으로 20% 먹으면은 20만 원이잖아. 뭐 밥값이라든지 통신비라든지 큰 도움이 되는 돈이지. 시드 많으신 분들 1000만 원으로 20% 먹으면 200만 원. 한 달 생활비 정도.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기회 나올 때는 먹어야 되는 장세가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갖고 오는 종목은 갖고 가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버틸 때도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종목도 알려드리는 거고 저도 이런 걸로 쏠쏠하게 챙겨가고 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단타
혹은 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간혹 가다가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요즘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락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QR코드 선호하시는데 여러분 핸드폰 꺼내 들으시고요. 카메라를 켜세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여기 QR코드 있죠. 요거 스캔하면은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로 넘어가요. 문자 메시지 넘어가는데 이 코드 제가 직접 짠 거거든요. GPT로 좀 공부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 문자 메시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그냥 입장이라고 자동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전송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그럼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 후에 도와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황프로야 나는 컴퓨터로 보고 있는데 그냥 문자 보내려 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 010-4438-5734 문자로 숫자 1이라 남겨주시고 이 간혹 가다가 왜 문자 보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번호를 알아야 제가 뭐 보내든 말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이 소통방은 제가 운영한 지가 1년이 넘어가요, 여러분들. 엄청 오랫동안 이제 운영하고 제 애착이 가는 방이기 때문에 보세요. 과거에도 데이터 다 있잖아요. 오늘 올해 초만 가버려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돈 되는 정보 제가 물어오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셔가지고 단타 종목 쏙쏙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돈도 받을 생각 없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반도체 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 두 가지 종목만 가잖아요. 누가 삼성전자를 여기 뭐 10만 원까지 갈 줄 압니까? 그런데 갔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대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히든 종목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만 여기까지만 시청하신 분들한테만 공개하려고 집중해서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두세 배 정도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소통방에서 항상 말하는 종목들이 이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애가 대표적인 작품이 APR 그리고 하나 엔진인데 APR은 보시다시피 2월 11일에 말씀드렸어요. 2월 10일 계속 APR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APR 그래서 APR 지금 얼마예요? 20만원 됐죠? 제가 이 종 APR 언제 말씀드렸다고요? 2월 11일 2월 11일이 언제예요? 여기 바닥에 52,000원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주르륵 해서 20만원 그러니까 5만원을 받으신 분들은 최대 수익률이 얼마까지 난 거예요? 27만원 갔으니까 몇 퍼센트예요? 500% 이상 나왔죠. 이런 식으로 확실한 종목들만 제가 엄선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신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대가 흘러가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이 나와.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구독자님들한테만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한테만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 담아서 준비한 거니까 꼭 가져가시고요. 바로 이어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다들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 지금 동네 아저씨들 회식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젠슨왕 그리고 엔비디아 CEO죠. 여기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 서로 셋이 합치면은 순자산 금액이 뭐 수백조가 넘어가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왕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엔비디아와 상호 협력 주요 내용을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총 26만 장 규모의 반도체 칩, 그러니까 1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게 우리나라 AI 산업에 큰 힘이 될 텐데 이 자산 규모가 무려 14조 원짜리나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소식으로 10만 원을 안착을 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8%.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뭐 조 단위가 되든 100조 단위든 1000조 단위든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AI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26만 장의 GPU 그래픽 카드를 한국에 들여오게 되면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느냐?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피지컬 AI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저런 상승,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하고자 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 GPU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되는데,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니까 초대형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처럼 뭐가 이렇게 꽂혀 있죠. 이게 하나가 서버 렉이라는 건데 여기에 그래픽 카드가 꽂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하면은 최근에 들어서 뭐 열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해서 원자력 발전도 뜨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력의 소모량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나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헤어드라이기 있죠. 가정용 헤어드라이기가 700와트 정도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헤어드라이기를 가장 센 강풍으로 뜨거운 바람을 쏠 때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한 700와트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 엔비디아 H100 GPU 카드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동일하고요.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 GPU H100이 8대가 꽂힌 게 이게 보통 통상적인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얼마나 크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이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는 가정용 란로 이 수십 대가, 그러니까 5대 정도의 전력 사용량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 겨울철에 틀면은 온 방 안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용 란로 수십 대가 좁은 방 안에 동시에 틀어진다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따뜻이 아니라 더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난로 50개짜리 묶음이 수백 그리고 수천 개가 들어있는 거대한 창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열을 내뿜는다고 하니 이 원전도 원전이고 전력 설비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 이 열을 빼줘야 이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최근에 들어서 주가로도 탄력을 받고 있죠. 참고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의 냉각 비용으로만 한 해에 무려 3천억 원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3천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 서울 잠실에 롯데타워 있죠? 요게 1년 운영되는 전기세가 무려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타워 7개 분량 정도를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쓴다는 소리죠. 엄청난 전력 소모량.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들은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이 열기를 잡는 데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예 지금 사진처럼 이 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넣어버린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이 아니라 특수 용액으로 전기가 안 통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력을 업계에서는 액침 냉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액침 냉각을 국내에서 상용화하고 있고 실제로 대기업단과 이미 수주가 있는 기업 하는 곳입니다. 이게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바닥권에서 강한 지지 라인이 생기고 이번에 조만간 이 전고점 돌파 나오는 타이밍에 도래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안정적으로 그가 상승하는 것 보이실 텐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수혜주가 어떤 것이냐라는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면서 아주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심지어 이 회사의 재무도 이번 2025년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2025년 6월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 순이익도 113억 원 찍혀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매출액 또한 994억이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치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작년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죠. 참고로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누가 많이 매집을 했냐? 기관 연기금도 많이 매집을 했고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앞다퉈서 매집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거의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을 다 받아먹고 이미 주가를 상승시키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내 반도체 핵심 장비사인 땡땡땡땡은 데이터 센터 핵심 제품 생산 중이고 주 고객사로는 LGU 플러스랑 LS 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4만 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죠. 무려 바닥에서 몇 배, 수백 배가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보다는 오늘의 종목을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젠슨항이 방한 이후 초대형 규모의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칠링, 차갑게 하는 기술력과 그리고 액침 냉각 수주 기대감입니다. 25년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회사는 신규 증설 사이클이 딱 맞물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미 대기업단, 특히 LGU 플러스와 24년 12월 공식적으로 액침 냉각 시스템 솔루션 MOU를 체결을 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 규모가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돼요. 23년에는 6천억 규모에서 올해 1조 4천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니까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온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타이밍이 이제 전고점 돌파 타이밍인데,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미 의도적으로 매물
흡수를 위해서 그걸 눌림이 나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타오를 전망이라는 거가 되겠죠.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에 전망되는 기업으로서 시장 규모가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인 거를 감안을 하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다수의 매집이 이미 보여드렸듯이 포착이 되었고요. 단돈 몇만 원인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흐름을 타는 종목들은 10만 원을 가는 거는 사실상 거의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최대한 빨리 주셔가지고 한 주라도 싼 타이밍에 매집이 들어가신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만 원에 매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2만 원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은 5배 수익이죠. 3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3배, 4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약 2배 언저리, 5만 원대 연락하시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보여.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된 추가적인 설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개요와 추가적인 설명 좀 곁들여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이 종목 말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바닥 대비해서 3배 상승이 나왔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는 타이밍에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캐치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여러분들 받아가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10-4438-5734 문자로 폭등이나 남겨주시고요. 이번 종목이 매도가 나가면 다음 종목도 제가 준비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연락 꼭 남기시고요.